안녕, 안녕. 안녕, 스윗들. 안녕. 다들 잘 지냈는가? 흐흐흐. 잘 지냈는가? 저는 홍콩에 왔습니다. 홍콩에 와서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잤어요. 에그타르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느라 안 먹었어요. 저 오늘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하루 종일 자다가 한 3시쯤에 스테이크랑 까르보불닭 같이 먹고 다시 잤어요. 자고 이제 방금 씻고 왔습니다. 히히히. 다른 멤버들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쉬고 있을 거예요. 아까 수민 언니가 심심하다고 보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 아니다. 이사 언니랑 예은이 누워있다 그랬다. 이거 초대되나? 잠깐만. 너 초대하고 싶은데. 초대... 보이스 올리 초대 못하나? 보이스 올리 초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와야지 초대를 하지. 누군가 멤버가 이 라이브에 들어오게 된다면 물어봐야겠다. 요즘에 여러분 뭐하고 지내시나요? 언니 나 과학시험 35점인데 위로 한 번만? 35점이면 공부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위버스 이거 딜레이가 좀 심하군. 요즘 일주일 내내 출근한다고요? 안 돼. 안 돼. 저 진짜 오늘 간만에 쉬었습니다. (15초) 넘는다고요? 안 돼! 요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지쳤는데 스테이시 보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위로 한 번만 해주세요. 힘내세요. 학교 생활
왜 힘들어졌을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생활은 가장 제 기준에서 학교를 다니는 시절은 가장 인생에서 걱정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걸만 열심히 하면 되는 딱 그 시기가 학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는 안 하고 싶었지만 공부는 늘 할 때마다 힘들었지만 아육대 떴던데 윤희는 없더라. 새벽만 나가던데. 맞아요. 저 안 나갑니다. 아마 아이사 언니랑 세은 언니랑 누구 나갔지 또? 예은이 나가는구나. JJ. 이번 활동 최애 헤메코 뭐였냐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스테이시. 아니다. 이거 어디서 봐야 되지? 내 활동 헤메코를. 유튜브에서 봐볼게요. I want it. 아니 약간 우리 단체 사진이 맨날 어디에 올리가더라? 스테이시 사진. 첫 번째 주부터 다 봐볼게요. 우선 여기 M 카운트다운부터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주 M카도 좋았고 뮤직뱅크도 좋았고 가요대전도 좋았고요. 캐리비안 베이도 좋았고요. 음중 둘째 주도 좋았고요. 인가 막방도 좋았어요. 저 인가 막방이 가장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인기가요도 좋았어요. 아니 가요대전 이번에 아주 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보컬 챌린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들 2 기대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이번 직장인들 2 너무 재밌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 8시 아마 첫 공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또 덮은 머리가 좋아서 덤머파로 하겠습니다. 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백 부장님. 아, 라이브 와이어 다음 주에 나오는구나. 에그타르트 먹어야 돼. 에그타르트. 지금 아주 멀티플레이 하고 있어요. 디저트 왕왕 먹고 와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기대돼요. 지금 내일 또 공연장이 엄청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실 것 같아서. 네모네모 사인 비트 배터리 라이. 네모네모. 노래 틀까?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클래식으로 갈게요. 포근한 이불소. 이거 딱 지금 나야. 너무 너무 클래식인데 재즈로 갈게요. 아, 이런 수면 음악. 수면 음악 말고 심재윤의 달이 빛나는 밤. 스윗들, 한국은 지금 거의 12시 돼가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서 잔잔한 노래로 틀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콘서트가 있어요. 홍콩 공연이 있어서 곧 자야 하는 게 맞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잠을 자는 바람에 쉽게 잠들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아, 불금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불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종일 잤지만 또 자려고 누우면 굉장히 잘 자요. 혹시 노래 볼륨이 너무 크거나 작진 않으세요?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자 사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회사원의 기쁨을 빼앗지 말아줘.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 누워 넷플릭스 보면서 야식을 먹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시즌2 다음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데요. 문자 사연 또 이거 괜히 잘못 말했다가 진짜 보내버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니, 나 엄마가 논술 보낸다는데 어떡해? 네? 논술 배우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연, 자윤아, 나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어떡할까? 뜸코코님의 사연입니다.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어떡할까? 축하드려요. 그때 그 청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이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윤디의 꿀팁 알려주세요. 사실 왜 이렇게 웃기지 이러고 있는 거? 더위를 이겨내는 꿀팁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위를 이겨낸다기보다는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뭐 어딜 가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는 바람에 냉방병에 걸릴 것만 같더라고요. 이거 제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꼭 챙겨 다니는 편이고, 에어컨을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트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라디오 시리즈를 조금 길게 가져가 볼까 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제목을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디님, 자, 사연 들어왔습니다. 베뚜루미님께서 윤디님 요즘 빠진 음식이 죄송한데 너무 오글거리니까 윤디님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 말없이 너무 오글거렸어요. 제가 지금 라디오를 진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 빠진 음식 있을까요? 저는 요즘 순두부찌개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순두부찌개라는 거를 촬영하다가 중간에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음에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도파민이 조금 지금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잔잔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연이 하나 왔는데 밍님께서 자윤아 있잖아, 그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집단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 빼고 몇 명이서 싸웠거든. 그래서 나랑 몇 명은 조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결해줘. 이럴 땐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럴 땐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내일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괜히 참견했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좀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물론 그 시절 그 나이 때 학교 친구들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땐 그렇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알던 친구 지금 딱 2명 연락하거든요. 제 베스트 프렌드 2명이 있는데 그 2명하고만 연락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몰라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의 마음은 너무 이해해요. 친구들이 전부인 것만 같고. 근데 진짜 걱정할 필요 없어요. 1, 2년만 지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맞아요. 어차피 나중 가면 다 연락 안 돼요. 멀어지고. 나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연락 잘 안 하는데 크크크 하셨는데 맞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와서는 연습생 생활을 하느라 친구들과 번호를 교환하지 말아야 했었어가지고 친구들 연락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 친구들 2명 있습니다. 잠시만요. 뜸쿠코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연이가 너무 좋은데 어떡해? 전 최애를 잊을 수 없어. 뭐죠 이거? 원래 최애는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사연. 여러분, 스테이시의 윤씨가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잤대요. 쉿. 쉿. 사연이 하나 들었습니다. 고2에 아이돌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떤 인생이든 간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은 너무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엄청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사실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고2. 제 생각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얼마나 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냥 그냥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 꿈을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직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정확하게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춤을 너무 사랑한다 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음악을 너무 하고 싶다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냥 단지 겉으로 보기에 마냥 예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아무래도 사실 뭐 SNS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인생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예쁜 것들만 올리잖아요. 당장에 저도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들 올리고 내 좋은 근황들 올리고 뭐
상 받고 시상식 간 거 올리고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보여지기에 좋은 것들만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것만 보고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하고 싶고 춤을 추고 싶고 그렇다면 저는 뭐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캡처할게요. 제목 심 야 자윤의 오늘도 잘 자윤 유후. 정말 죄송하지만 연애에 관한 사연들은 제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게 이게 너무나 제가 어떤 말을 해줘도 안 들을 거라는 걸 너무 압니다. 연애라는 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는데 친구들, 특히나 이제 뭐 학교 친구들이나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얘기해주면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너무 알죠? 전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 느꼈어요. 남의 연애에 참견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문자 사연. 윤희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 제가 며칠 전에 버블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고 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요. 받아도 그 잠깐 살짝 힘들고 말지 뭔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끙끙 맨다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제 하루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참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구나. 그렇다 보니까 별거 아닌 스트레스에 직접 제가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서. 왜냐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으니까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제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오는 스트레스나 그런 역경들이 썩 나쁘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진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멘탈의 건강에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느꼈던 점을 꼭 저는 적어놔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소풍을 갔는데 내가 목이 너무 말랐어. 근데 얼음물을 마시고 싶은데 얼음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적어요. 소풍을 갈 땐 얼음물을 꼭 챙겨가야 한다. 이걸 메모장에 항상 적어놔요. 그래서 가끔 이걸 한 번씩 보면 내가 그 상황이 왔을 때 맞다. 이렇게 했어야 됐지. 이런 식으로 점점 인생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 언니, 나 나중에 피아노 시험 보는데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어?
피아노 시험 진짜 오랜만이다. 피아노 대회를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저는 피아노 콩쿠르 나가가지고 금상 받았었거든요. 놀랍게도 제가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었는데 피아노는 진짜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노래도 춤도 연습밖에 없듯이 완벽하게 나에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 노래가 시작하는 순간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피아노에 이렇게 앉기 전까지는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저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심장이 너무 뛰고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앉아서 시작하니까 그 노래가 주는 익숙함, 내가 움직임에 주는 익숙함에 그 환경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시작하니까. 근데 저 지금은 피아노 아예 칠 줄 몰라요. 저는 피아노 아예 칠 줄 몰라요. 지금은 안 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때 계속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더 집중을 하느라 피아노 학원을 그만 다녔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닐 걸 그랬나 봅니다. 드럼도 배웠었어요. 또 지금은 칠 줄 모르죠. 저 초등학교 때까지 그냥 다들 다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태권도 다니거나 이런 딱 그 국룰 루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지금 사연 들어왔습니다. 와, 님께서 지금 너무 졸린다 어떡할까요? 윤희 목소리를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럴 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저녁에 이거 다시 들으세요. 내일 저녁에 다시 들어도 괜찮아요. 사연 또 후후후 보내주세요. 맞아. 바둑. 이거는 좀 시끄러운 친구들이 바둑 많이 다녔었죠. 미술학원. 이렇게. 자, 사연이 왔습니다. 악어책님께서 재은아, 대학을 보건 계열을 가게 되면서 실습 때문에 방학도 없고 종강하자마자 조기기 강연을 했거든. 주말이라도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 같이 고민해줄 수 있을까? 주말에라도 제 생각에는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쉬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도 쉴 수 있고. 그럼 저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까지는 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요일에 조금 휴식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에너지라는 게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을 너무 이렇게 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놀아버리면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로 또 월요일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피곤함이 연속인데 하루만이라도 쉬면 되게 그게 충전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저는 쉬는 날이 하루 생겼다 했을 때 밖에 나가서 뭐 멤버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고 그 다음날 스케줄을 갔던 거랑 집에서 하루 종일 쉬다가 스케줄을 갔을 때 어떤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됐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혼자 쉬었을 때가 더 쉬는 느낌이 나니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나가는 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나가는 순간 기가 쫙쫙 빨려요, 밖에. 그래서 웬만해서 안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놀되 일요일은 꼭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연이 있습니다. 볼빨간 스테이이님께서 자윤이는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긴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는 일을 하면 확실히 좋긴 하겠죠. 근데 모든 일이 다 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잘하는 일도 내가 잘하니까 재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잘하면 재밌거든. 결국엔 자신 있는 거, 재미있는 일을 찾아나게 되는데 뭐든 오랫동안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요즘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마냥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다음 있습니다. 어디 갔어? 자, 거제도 스님님께서 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느린 동료 때문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돌려 말한 적 있는데 안 고쳐짐. 이때 동료에게 말을 한다? 안 하고 그냥 내가 많이 한다. 느린 동료 때문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돌려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안 고쳐진다? 그럼 저는 말해요. 그럴 땐 말해요. 좀 빨리빨리 해줄 수 있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답답한 걸 못 참아가지고. 제가 답답한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돌려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했을 때 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돌려서 말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이면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편이에요. 진짜 이게 너무 성향 차이인 게 돌려서 말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몰라. 그래서 결국에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려서 말하면 그 사람은 왜 돌려서 말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일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사적인 일이나 아니면 사석에서 그냥 살짝 답답한 일이 있었으면 저는 그냥 넘어가요.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뭘 하는데 일할 때는 말을 하는 편입니다. 자, 스치 만땅님께서 부장님이 터무니없는 개그를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잘 못 알아들어도 웃고요. 재미없어도 웃고 곤란하면 웃어요. 그렇게 심자연 인턴은 살아가고 있어요.
웃는 게 맞아요. 아이사랑해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자윤이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그걸 어떻게 다가가? 첫 만남은 너무나 어색한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네. 저는 첫 만남에 어색한 사람이랑은 잘 못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이 있고, 처음 만났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색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봤을 때는 첫 만남에 어색했던 사람이랑은 크게 친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말이 편하게 나오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이랑은 금방 친해져서 빨리 친해지는데, 어색한 사람이랑은 아직까지 친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보고 끝,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색하다? 그래도 저는 안 친해지는 걸 선택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친해지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고 뭔가 재치 있고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뭔가 저랑 성향이 안 맞는데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말랑말랑 스시님께서 사연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유럽에 살고 있는 스윗이야. 친구들과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너무 어려워서 지치고 힘들어.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해주셨는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너무 멋있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게, 타지에 가서 혼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를 때는 더 이 힘듦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샌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제가 처했을 때, 이게 물론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적응하는 게, 아직까지 막 친구들이랑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벗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힘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제 응원이 닿을진 모르겠지만 너무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부디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멋있다는 한마디가 그래도 위로되는 것 같아. 정말요? 너무 다행이다.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존경해요. 왜냐면 우리 이 지금 K-팝에만 봐도 사실 타지에서 와서 진짜 한국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걸 적응하고 춤 노래를 배우고, 그 너무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존경스러웠거든요. 나였으면 진짜 못했을 텐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못할 텐데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항상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연, 친구를 재작년에 새로 사귀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저보고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제 일상이 되고 그리고 저의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자꾸 친구를 따라한다 라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친구는 곁에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냉철하다고 해야 될까요? 단호한 편이라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남겨두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연을 끊을 만한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뭔가 따라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따라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면 그리고 나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한다면 따라한다라고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와 우리 커플템이다 이렇게 하고 하지 굳이 막 그걸 너 왜 이렇게 나를 따라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랑은 저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랑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걸로 인해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더더욱 인연을 끊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등을 지거나 안 좋게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너의 인생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내 인생에서 그 친구를 자연스럽게 지우는 거예요. 산복복복님께서 사연 언니 우리 집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너 리모컨 어디다 놨니? 삼성 팬스잇 사연 언니 내가 어리반 채팅창이 있는데 내 프로필을 내가 스윗 하트라고 해놨는데 계속 애들이 네가 뭐가 달콤하냐 이래서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두 가지 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이름을 바꾼다. 2번 스테이시 팬덤이 스윗이라고 저장해놨다 라고 말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고민은 아니고 윤희는 서울 올라와서 사투리 어떻게 고쳤어? 자연스레 고쳐진 건지 노력을 한 건지 저는 처음부터 사투리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실 사투리 쓰라고 하면 잘 못 쓰는데 막 우엄이 뭐다냐 이런 식으로 좀 가끔씩 놀라거나 아니면 좀 급한 상황에서 사투리가 나오긴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막 단어라든지
억양이 크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많이 안 썼나? 글쎄요. 원래 그렇게 안 썼던 것 같은데. 뭐야, 언니 목소리 듣고 내 방에 모기 혼자 기절함. 엥? 사연, 5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 안 와. 자연이 라이브 안 보고는 못 잘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서 주무십시오. 내일 하루가 정말 피곤할 거예요. 수능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수능 보시는 분들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나 응원해요. 과정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수능은. 부담도 크고. 그 시험 한 번에 나의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4년이 될 수도 있는 노력이 하루 만에 그렇게 정해진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할 거예요.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사연.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내 이득을 위한 거면 너무 속물처럼 보이려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이득이 뭐 어떤 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 친구랑 친해지면 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 나를 위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난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뭔가 그 친구랑 있는데 재미없고 나한테 도움될 게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그 친구랑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친구가 너무 좋고 이것도 다 나의 이득을 위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가 그 이득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그 친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득이라면 아마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연 주신 스윗을 멀어지려고 할 건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일단은 친해져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다 자기한테 좋은 일 하려고 나한테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굳이 만나고 싶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랑 친구하는 사람 크게 못 봤어요, 저는. 친해지는 거. 그게 또 원래 친했던 친구가 어쩌다 보니 나에게 점점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면 이득을 얻은 만큼 또 돌려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베스트긴 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친구의 무슨 이득을 위해 만났더라면 돌려주면 돼요. 만났을 때 밥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거나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나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서로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사연, 뚱미니님께서 자연이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비싸면 어떡해? 그냥 지르는 편이야? 내가 지금 고민 중이라서 한번 물어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게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면 사고 가격 때문에 사는 거면 사지 마 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 사는 거라면 상관은 없지만 그걸 사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면 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전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 후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걸 왜 가지고 싶은지.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그냥 사고 후회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고 후회하는 거 너무 안 좋아해요. 너무 안 좋아해요. 안타레스님께서 자연이는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 같은 거 있어? 난 그게 심해서 한꺼번에 몰아쳐서 해결하는 편인데 고쳐지지가 않네. 근데 저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해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전 맨날 미뤄요. 맨날 미뤄. 근데 그 미루는 게 진짜 안 좋은 걸 너무 알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 왔어. 집에 오자마자 귀찮음을 이겨내고 씻으면 씻고 그 뒷시간은 진짜 마음 편하게 그냥 쉴 수 있는 건데 먼저 쉬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런 씻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보, 필름 카메라 필름 살 때 박스 겉면에 있는 색이 가장 잘 나오는 색이래. 아 진짜요? 빨간색 그거면 빨간색 케이스면은 빨간색이 잘 잡히는 카메라인 거고 초록색이면 초록색이 잘 잡히는 그런 거구나. 몰랐어. 맞아. 미리 하면 편할 걸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성격이고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일을 진짜 안 미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수민 언니도 그렇고 시은 언니 이렇게 되게 막 깔끔하게 살고 청소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단해요. 나였으면 진짜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짐이 있으면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거든요. 이사 갈 때까지. 근데 바로 다 정리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슬슬 목이 잠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또 졸려요. 오늘 하루 종일 잤는데. 같은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의 콘서트를 위해 쉬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빠바롱빠. 얍.